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우리나라 클래식 음악계의 명사들을 모셔서 음악과 인생 이야기를 나누는 수요초대석. 여러분, 오늘 모실 분은 2014년 개봉한 유주태 주연의 영화 더 테너 리리코 스핀토의 실제 주인공이십니다. 이 영화 많이 보셨죠? 세계 최정상의 무대에서 오페라 가수로 활약하셨고 너무나도 큰 시련을 겪었지만 절망을 이기고 기적의 노래를 부르는 분, 테너 배재철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너무 이렇게 유쾌하고 즐거운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네. 우선 정경의 클래식 듣는 시청자, 청취자, 애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테너 배재철입니다. 제가 사실은 목소리의 문제로 인해서 지금은 노래를 예전처럼 오페라 무대에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상황 안에서 또 그 안에서 또 충실히 저의 음악 세계를 펼쳐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저에게 이렇게 귀한 시간을 만들어 주신 것 같은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코비드 19이라 솔직히 전하고는 좀 다른 상황이시죠? 상당히 많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네. 지금 2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소속사가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인데 지금은 제가 일본에 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아예 옛날에는 옛날이라 하니까 좀 이상하지만 2년 전까지만 해도 코비드가 터지기 전만 해도 저는 일본에 가서 굉장히 많이 공연을 했었거든요. 네. 그것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물론 한국에서도 공연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네. 또 지금은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전부이죠. 아이고. 네. 그렇군요. 저 교수님 예전에 그 일본에서 특히 후지와라 오페라단 그런 분께 초대 받으셔가지고 연주한 영상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오늘 말씀해 주셔가지고 아마 많은 분들이 또 검색해서 보실 것 같아요. 제가 일본에서 그 활동을 하는 거는 제 매니저가 일본 사람이고, 네. 제 그 소속사 이름은 보이스 팩토리인데, 네. 제가 일본에서 처음으로 이제 오페라를 하게 된 게 일트로바토레인데, 일트로바토레에서 그 만리꼬를 이 기획사에서 찾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피오렌자 코소토가 아주차나 역할을 하게 됐고, 그러니까 사실은 메인 타이틀은 피오렌자 코소토죠. 왜냐하면 코소토가 워낙 대가시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작품에 들어온다는 걸 알고 또 저에게 이제 제 매니저죠. 현재 매니저가 저한테 이제 의뢰를 한 거죠. 우리 작품 같이 한번 만들어 보자고. 그때 제가 이제 이탈리아에 있을 때였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상황에서 작품을 수락을 하고 일본을 가게 되어서 이제 그 트로바토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에 데뷔를 하게 된 거고, 그 이후로 이제 쭉 정말 코비드가 터지기 전까지 활동을 했었는데, 네. 그 중간에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저는 제가 갑상선암 수술을 받고 성대 오른쪽이 마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성악가는 성대가 마비가 돼버리면은 뭐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는 것조차도 저는 힘들었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저도 참 배운 게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편안하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겠지만 그 환경과 그 시간을 제가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오히려 저한테 더 다른 세상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의 또 저만의 음악 생활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참 인터뷰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자세한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테너 배재철 교수님에 대해서 정식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양대학교와 이탈리아 베르디 음악원을 졸업하셨고요. 유럽의 많은 콩쿠르에 참가 우승을 거듭하면서 데뷔하셨고 오페라의 본고장에서 대성공을 거두십니다. 헝가리 국립오페라극장, 핀란드 사모리나 오페라 페스티벌, 비스바덴 오페라 하우스, düsseldorf 라인 오페라 극장 등에서 토스카, 보엠, 루치아, 리골레토 등으로 노래하셨습니다. 일본에서는 2003년 베르디에 방금 말씀하신 일 트로바토레로 데뷔하셨고요. 이후 화려한 활동을 이어가셨습니다. 테너 배제철은 플라시도 도밍고 주최 콩쿠르에서 입상하셨고요. 도밍고를 감동시킨 세계 최고의 테너로 급부상하면서 아시아에서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목소리다라는 찬사를 받았고 세계 최정상의 무대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2005년 10월 갑작스런 갑상선암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후 수술 과정에서 성대 신경 손상으로 목소리를 잃어버리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성대 기능 회복 수술을 받은 후에 힘든 어려운 재활을 거쳐 2008년 정말 기적적으로 목소리를 회복하시게 됩니다. 재기에 성공한 배재철은 오페라 가수로서 또 콘서트 가수로서 제2의 인생을 살면서 현재 국민대학교 겸임 교수님으로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계십니다. 오늘은 테너 배재철 교수님 모시고 음악과 인생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질문이나 방송 소감도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어플 반디로는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교수님 방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암 선고를 받으셨던 그 상황에서는 이미 유럽 독일 극장에서 소속이 되어 있어서 네, 화려하게 활동을 하시던 한참 활동하고 있을 때였죠. 중간이었잖아요. 네네. 그때 심정을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때가 제가 그 암 선고를 받게 됐던 때가 독일 극장 자브리켄 가서 거기서 이제 그 극장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돈카를로라는 작품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예. 그러니까 돈카를로 작품을 이제 준비를 해서 저희 극장의 그때 시즌 첫 공연이 돈카를로였는데 제가 거기 주역을 하고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첫 공연하고 오프닝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연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독일 극장 시스템이 그래요. 매일 똑같은 오페라를 올리는 게 아니라 하루는 오페라 하고 하루는 발레 하고 하루는 연극 이런 식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두 번 공연하고 난 후에 뭐 그 다음 공연까지는 이제 한 일주일 정도 텀이 있었고 네. 그러니까 쉬는 시간이죠. 네. 공연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자고 일어나고 이제 그 다음 날인가 목소리가 조금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이상하다 왜 그러지 감기 걸렸나라고 생각했죠. 그래도 또 너무 또 무리했나라고 생각도 했고 왜냐하면 제가 원톱이었기 때문에 혼자 다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테너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래를 계속해야 되니까 얼마나 혹사를 당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피곤한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제 빨리 그래도 다음 공연이 있으니까 제 목소리도 어떤 상황인지 빨리 또 체크를 해야 되죠. 그래서 병원을 갔어요. 갔더니 그 제가 갔던 그 병원은 저희 극장하고 연결이 돼 있는 쉽게 말하면 이제 주치의 같은 분이죠. 네. 그분이 이제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보시면서 그때는 이제 제가 이렇게 목이 보이는 옷을 입고 갔었는데 그 우리가 넥타이 매는 자리가 갑상선이 있는 자리거든요. 근데 그 앞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게 있으니까 튀어나온 부분을 이렇게 유심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만져봐도 되냐 그래서 만져보시라고 그래서 만져보시더니 이거 갑상선에 혹이 있는 건데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그랬더니 이 남자인 경우는 악성 종양일 수 있다. 많다. 확률이 더 높고 물론 이게 조직 검사도 해봐야 되지만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건 빨리 수술을 받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이건 저는 그 대답을 들으려고 간 게 아니라 그냥 감기약 정도 처방받아서 먹고 쉬고 다음 공연 할 생각으로 어떻게 보면 가벼운 마음으로 갔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시즌 중이고 또 가벼운 마음으로 네.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네, 그렇죠. 너무 큰 이야기를 들으신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물론 갑상선암이라는 것이 이제 뭐 암 중에서는 그래도 착한 암에 속해요. 네. 그래서 다행이긴 하나 성악가한테서는 그게 더 치명적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성대 쪽에 수술을 해야 되는 거니까. 네. 만약에 제가 성악가가 아니고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는 저한테는 아주 큰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외과적인 수술을 하지 않고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단호하게 외과적인 방법밖에 없다. 지금은 무조건 칼을 대야 된다. 수술을 빨리 하는 게 좋다. 그래서 급하게 수술 날짜를 잡았어요. 그리고 수술을 그러니까 시즌 중이었지만 극장에다 제가 다 저의 상황을 설명을 하고 극장에서 당연히 당신이 그런 상황이라면 빨리 해야 되니까 갑자기 극장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저의 대타를 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대타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막 극장도 이제 뭐 난리가 나고 저도 이제 그 수술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빠져드는 정말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시나리오로 넘어가 버렸어요. 제 인생이. 그렇게 해서 이제 수술을 받게 됐는데 물론 수술할 때는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제가 성악가인 거 너무 잘 알고 그 분야에 또 굉장히 저명하신 분이 저를 수술하셨기 때문에 본인들이 처음에 이제 봤던 그 상황보다 수술을 하려고 이제 열어봤을 때 상황이 더 안 좋았고 그래서 원래 수술보다는 시간이 배로 걸렸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아무리 길어봐야 2-3시간이면 끝나는 수술인데 저는 네. 한 8시간 반 정도. 2시간인데 8시간을. 네, 그러니까는 이제 아침에 들어갔다 저녁에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이 완전히 다른 길로 들어가 버리게 된 거죠. 그날 이후로. 알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 뒤로 또 몇 번 더 이 성대 기능 회복에 관한 부분에 트레이닝도 하시고 그래도 이제 목소리가 돌아오셨잖아요. 여기서 정경의 클래식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테너 배재철에게 노래를 다시 부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다른 것을 해보다가 성악을 한 사람이 아니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줄곧 노래만 했었어요. 그러니까 노래라는 것은 저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도구죠. 네. 그러니까 노래를 하지 않는 배재철은 어떻게 보면은 저의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하고 같거든요. 네. 그래서 노래를 하지 않을 때와 노래를 할 때, 그러니까 무대에 서 있는 제가 가장 저다운 거죠, 사실은. 네. 그것만을 위해서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한 거는 아니지만 고등학교에 가서 내가 성악을 전공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미 이제 제 인생은 제가 운명처럼 이것을 하게 된 것은 아무리 힘들어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제가 하고 싶어서 했던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이제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네. 근데 당신이 더 이상 노래할 수 없습니다라는 사형 선고를 들었을 때 저는 이제 사라진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성악가 배재철은 사라진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포기를 하고 그래 나는 이제 노래를 못하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잠시 고민을 해봤어요. 그런데 나는 노래 다시 해야 되겠어 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노래를 할 수 없다. 당신이 이제 소리 내는 거는 말하는 것 정도 회복하면 성공한 겁니다라는 의사의 진단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신은 의학적으로는 노래할 수 없습니다라는 사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제가 노래를 다시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거는 그 끈을 내가 놓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그걸 끝까지 붙들고 있는다고 해서 될 것인가라는 의문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까지 내가 해왔던 음악, 그다음에 해왔던 노래, 또 해왔던 그 모든 연습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한번 증명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내 몸속에 기억하고 있는 소리를 내는 방법, 어떻게 하면 노래를 하는 방법, 이거는 이미 내 몸속에는 기억은 다 돼 있는데 그거를 움직여줄 수 있는 기능이 상실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성악가가 학교종이 땡땡땡도 못 부르면 그건 성악가라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어린 네. 아이들이 부르는 동요조차도 못 부르니까. 네. 그런데 그러면서 알게 됐어요. 노래라는 걸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구나.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야.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그건 축복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그 당시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신앙의 힘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 믿음이 되게 중요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찬송가 한 곡이라도 부를 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재활 아닌 재활을 하기 시작한 거죠. 테너 배재철에게 노래를 다시 한다라는 것은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도 축복이다라는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테너 배재철 교수님의 노래 한 곡 듣고자 하는데요. 칠레 오페라 아르레 여인 중 페데리코의 탄식 첫 곡으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교수님, 이 곡은 먼저 듣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La solita storia del pastore il povero ragazzo voleva raccontarla nel sonno l'oblio Anch'io vorrei dormir così nel sonno all'anello oblio trovar la pace sua cercando io vorrei poter tutto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거 언제 연주하신 겁니까? 이거는 제가 일본에서 그때 네. 콘서트를 할 때였는데 네. 사실은 이 음반이 음반을 만들려고 녹음했던 게 아니고 네. 제 그 매니저가 그냥 기록용으로 아무 그 장치 안 하고 홀에 있는 마이크 있잖아요. 정말 순수하게. 네. 그걸로 그냥 녹음을 해놨던 거예요. 기록용으로.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음반을 만들기 위해서 했던 것이야. 왜냐면 그때는 제가 목소리가 좋아서 한참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술하시기 전이시니까. 네네네 네. 그렇죠. 바로 그때 녹음인데 일본 이제 전국 투어 하면서 그때 제가 그 실황 음반이죠. 결국에는 이게 실황 음반이 된 거예요. 몇 년도죠? 2003년, 2004년. 2003년, 2004년 일본에서 콘서트 하신 실황. 네네네. 알겠습니다. 문자 소개하겠습니다. 4598님 칠레 오페라. 페데리코의 탄식 이 노래를 들으니 슬픔이 얼마나 크셨을지 더욱 아프게 다가옵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2919님 배재철 교수님 훌륭하십니다. 그 힘든 시련을 이겨내신 지금 성악가로서 목소리 자체가 감동입니다. 모두에게 용기를 주시네요. 감사합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6116님 테너 배재철님 영화 더 테너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힘든 시간을 견디고 일어선 교수님 브라보라고 외쳐주셨습니다. 조현숙님 배재철 교수님 고생 많으셨어요. 다행스럽게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라고 하셨습니다. 4363 쓰시는 분 신의 목소리가 들리네요. 너무 감동입니다. 신의 목소리가 들리나? 과찬이십니다. 아이고, 오늘 또 이 교수님 팬이 워낙 많으시지만 또 더 많이 생기실 것 같아요. 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네. 정경의 클래식 오늘 수요 초대석은 테너 배재철 교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소감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풀 반디로는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습니다. 교수님 네. 예전에 어린 시절에 그 타 방송사 제가 네. 저희는 EBS지만 KBS에서 누가 잘하나에서 그 친구들이랑 같이 출전했는데 네. 혼자만 입상하셨다면서요? 제가 그 당시는 국민학교죠. 네. 저는 이제 국민학교인데 지금 초등학교지만 그때 초등학교 때 누가 잘하나가 정말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노래 조금 좋아하는 친구들한테는 네. 정말 로망이었어요. 한번 나가서 그 방송에 한번 나가보는 거. 네. 거기에 나가서 노래 한번 해보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꿈이었어요. 네. 근데 저는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이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네. 외모가 절대 내성적인 굉장히 보이지- 내성적이에요. 그 왜냐면은 제가 사실 고3 때까지는 혈액형이 O형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친구하고 헌혈을 한번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학생 혈액형이 어떻게 돼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O형입니다. O형인데요. 그랬더니 그래도 검사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랬더니 검사하시더니 학생 혈액형이 A형인데 그래서 그날부터 소심해졌어요. 아 미치겠다. 교수님 아니 지구상의 인구가 78억이나 있는데 어떻게 혈액형 A형을 다 소심한 사람을 만드시면 어떡합니까? 근데 이게 A형 중에 보면 예술가들이 많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누가 잘하나해서 어떻게 되신 겁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성격이 소심하다고 생각했던 저였기 때문에 네. 혼자는 못 가겠더라고요. 아 그래 친구들이랑 같이 갔구나. 그래서 교회 친구들을 네. 꼬셨죠 제가. 야 우리 누가 잘하나 한번 가보자. 네. 왜냐면 제 친구들도 교회에서 꽤 노래 다 잘하는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누가 잘하나를 그때가 여름이었어요. 네. KBS 그 본관 네. 팬들어서 아이들이었어요 진짜. 네. 예심 보러 온 아이들. 네. 오죽했으면 PD 선생님이 매주 오는 애들은 집에 가라고 할 정도로. 매주 와서 떨어진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 집에 가라고 할 정도로 얼굴이 익으니까. 다른 친구들의 기회를 주기 위해. 그러니까 너희들 와도 맨날 떨어지니까 집에 가라.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한 소절씩만 들어봐요. 1차는. 너무 많으니까 그걸 다 못 들어요. 딱 한 소절만. 네. 너 불러보고 싶은 거 있으면 불러봐. 한 소절. 그 한 소절 딱 듣고 뭐 합격, 불합격, 합격, 불합격 이렇게 만드는 근데 거예요. 어떻게 되신 겁니까? 합격됐죠. 제 친구들은 다 떨어지고.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2차 예심을 이제 예심 거기서 그날 바로 또 2차 예심을 해요. KBS 어린이 합창단실에 가서 네. 그 전에는 악기 창고에서 하고 1차는 그래서 어린이 이제 그 합창단실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네. 딱 가서 이제 2차 때도 또 불러보고 싶은 거 한 소절 불러봐. 그래서 불러보니까 합격. 합격. 피날레. 이제
방송에 나가는 것만 예. 남은 거죠. 정말 꿈만 같았어요. 너무 기쁜데 떨렸어요. 무서웠어요. 어떡하지? 진짜 나갈 줄은 몰랐거든요. 그러네 이제 방송 날짜가 이제 잡힐 거고 네. 그러면서 그걸 기다리면서 너무너무 그 뭐랄까 너무 기대가 되는데 네. 두렵기도 하는 기분 알죠. 음. 그런 기분으로 하여튼 그 처음 방송을 해봤어요. 야, 그럼 데뷔를 몇 세 때 하신 겁니까? 그때 언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초등학교 4학년이면 네. 10살. 11살, 11살이구나. 11살, 12살 요때쯤 5학년 이상이 그랬으니까. 11살에 데뷔를 이미 하셨구나. 더군다나 KBS에서 네. 방송 데뷔로. 네네. 예, 테너 배재철 교수님의 데뷔 시기를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1살에 데뷔하셨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교수님 여기서 노래 한 곡 더 듣고 싶은데 교수님의 그야말로 18번이죠. 트로바토레. 네, 예, 그대는 나의 사랑. 아시벤 미오. 네. 아, 언제 부르신 겁니까? 이게 이제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일본 데뷔할 때, 데뷔할 때. 코소토하고 그때 예. 데뷔할 때 그 실황입니다. 베르디 오페라 일 트로바토레 중에서 그대는 나의 사랑. 테너 배재철의 목소리로 들으시겠습니다. Ah sì, ben mio col essere io tuo, tu mia consorte, avrò più l'alma intrepida e l'abbraccio avrò più forte, ma pur se nella pagina che miei stigni e scritto ch'io resti fra le vittime tal ferro assil trafitto ch'io resti fra le vittime tal ferro assil trafitto fra quegli estremi aneliti a te il pensier verrà e solo in ciel precedenti la morte a me parrà. Fra quegli estremi aneliti la morte a me parrà e solo in ciel precedenti la morte a me parrà, la morte a me parrà, e solo in ciel precedenti la morte a me parrà. La morte a me parrà. 아, 교수님 브라보! 감사합니다. 와, 지금 교수님 게시판이 지금 문자를 좀 소개해야 되는데 너무 재밌습니다. 그 방향숙님 매주 와서 탈락. 그 아이들은 지금 어디에? 어디 계신 겁니까? 그 친구분들. 뭐 어디서 아마 활동하고 계시니까 열정이 있으셨으니까. 알겠습니다. 오수미님 누가 잘하나에 나오실 목소리 같아요. 4658님 저도요. 고3 때까지 O형 알고 보니 AB형.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군요. 예. 아, 1388님 짝짝짝 박수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정클클 출연하시는 전설분들은 다들 말씀도 잘하시고 왜 이렇게 유머도 가득하신지 저희가 대가분들만 엄선해서 모시고 있습니다. 5457 쓰시는 분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알려주시네요. 성악가가 노래할 수 있는
살아 숨쉬고 있는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 청취자분들이 아주 세심하게 듣고 있으면 혈액형부터 네. 누가 잘하나 탈락부터 이 메시지까지. 교수님 유학 시절 에피소드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뭐 워낙 많은 에피소드가 있으시겠지만 기억에 유학? 나시는 에피소드 있을까요? 몰라요. 그러니까 즐거웠던 기억들도 참 많은데 네. 아픔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억들도 많죠. 왜냐하면 제가 사실 결혼하고 네. 딱 1년 후에 IMF가 터졌어요. 97년도. 네, 그래갖고 저희 집도 그렇고 저희 이제 와이프 집도 그렇고 상황이 너무 안 좋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유학을 거기에서 중단은 할 수는 없잖아요. 이미 그렇죠. 예, 이미 그러니까 나간 학교를 또 상태이기 다니고 때문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가 이것을 유지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을까였어요 그때가. 근데 해보지도 않은 가이드도 해봤어요. 그랬는데 저한테 일을 줬던 그 여행사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아이고. 저는 방학 내내 땡볕에서 고생한 기억밖에 없어요. 돈은 한 푼도 못 받았으니까. 네. 그러면서 생각을 했죠. 아, 내가 노래로 먹고 살 방법을 찾아야겠다. 진짜. 그때는 정말 간절했어요. 절실했어요. 예. 그래서 콩쿠르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콩쿨 킬러가 되셨구나. 그렇죠. 뭐 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우리 교수님이 딱 보니까 본인 자랑하시는 게 좀 약하셔서 본인 자랑 뭔가 메시지가 들어갈 것 같으면 바로 약간 얼굴이 굳어지세요. 알겠습니다. A형이라서 그래요. 교수님, 그 조금 대본에 없는 얘기입니다. 전문적인 얘기인데 교수님 그 아예요 모음 중에 이 발음이 원래 좀 저희가 좀 납작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아, 에, 이 하잖아요. 네. 근데 오늘 지금 페데리코의 탄식도 그렇고 지금 트로버트의 노래를 들었는데 이 발음에서 다 되게 풍부한 골든 보이스가 오히려 더 나오세요. 네. 울림이 더 배가 되는 것 같은데 이 피치가 높으면서 이 둥글게 이 발음이 가능하신 비법이 뭡니까? 사실 저도 이제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네. 한국말을 하다 보면은 한국말을 하는 위치하고 네. 이태리 말을 할 때 또 이태리 말을 할 때 위치가 틀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국에서 공부할 때는 그걸 잘 몰랐고 네, 이탈리아에 가서 유학을 하면서 이태리 말을 하게 되면서 알게 된 부분인데 네, 왜냐면 이태리에서 이태리 말을 하고 이태리 노래를 하는 이탈리아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차이를 모르니까. 근데 우리 한국말을 하던 사람들이 이탈리아에 가서 이탈리아 말을 배우면서 이태리 오페라를 공부하게 되면 노래를 하다 보면 소리의 위치가 굉장히 그들과 우리가 틀리다는 걸 깨닫게 돼요. 구체적으로 어디가 다릅니까 위치가? 왜냐하면은 성악한 사람들은 공부하면서부터 늘 듣는 얘기가 마스케라예요. 그 마스케라가 정말 귀에 박히도록 얘기를 듣는데 정작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비강이라는 쪽에 우리가 소리가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위치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확보를 해줘야지. 그렇죠. 예, 비강까지 가려면 결국에는 영국애가 올라가야 돼요. 네, 영국애가 올라가다 보면은 비강으로 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네. 이 영국애가 굉장히 비밀의 열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애를 우리가 제대로 쓰지 못하기 때문에 목소리의 위치가 낮아져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발음이 납작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영국애가 올라가면서 비강이 열리는 길로 우리가 모음을 처리하기 시작하면은 네. 소리가 길어져요. 소리가 길어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국애를 들어준다라는 얘기는 저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마스크를 써야 된다고 하고 하지만 네. 영국애를 들어주면서 소리가 길어지는 건 왜냐하면 영국애가 결국에는 성대를 모아주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영국애를 들어주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국애를 결국 모아줘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많은 성악가들의 목소리가 일반인들과 틀린 이유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그런 것까지 생각하지 않고 말을 하는 거고 네. 저희 같은 성악가들은 그거를 다 생각하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영국애를 들어주고 마스크를 가기 위해서는 꽃배로도 돼야 된다라는 그렇죠. 받아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그렇죠. 해주셨습니다. 아주 귀중한 말씀. 전국의 성악도 여러분들 이거 정말 귀한 레슨을 제가 끌어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 꼭 재방송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교수님 노래 한 곡 더 듣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곡이죠. 베르디 리골레토 오페라 리골레토 중에서 여자의 마음 라돈나 모빌레 이 곡 들으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è sempre misero, chi a lei s'affida, chi le confida, ma il cauto il cuore ormai non sentesi, felice a pieno, chi su quel seno non li va amore, la donna è mappi, qual più malaventa, mutata cento, e di pensier, e di pensier. 전국에 또 세계에서 이 방송을 듣는 많은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대한민국 이런 테너가 있습니다. 교수님, 그 다른 방송에서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다른 방송에서 없었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벌써 GDP가 9위가 됐어요. 네, 교수님 아까 말씀하셨던 처음 유학 갔었던 시경은 우리나라가 전혀 다른. 완전히 틀리죠. 예, 그리고 대한민국 한류가 네. 뭐 요즘에 뭐 드라마, 영화, 대중음악 할 거 없이 우리나라의 문화가 이제 세계에 퍼지는 그야말로 반대의 상황이 됐잖아요. 네, 그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클래식 음악가 또 이 클래식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힘든 이야기이기도 하고 굉장히 뭔가 주제가 답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는 그런 주제긴 해요. 그런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음악을 사랑해요. 그리고 그 공부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경제적인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네. 그렇다면 모두가 윈윈을 해야 돼요. 네. 연주자도 또 그것을 들으려고 하는 관객들도. 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하면 둘에게 모두 행복한 것을 주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은 저는 제가 독일에서 극장에서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뭐냐면 문화는 그 나라가 국민에게 하는 서비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문화는 국민에게 하는 서비스다. 네. 그러니까 문화를 향유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나라가 정부가 국민에게 서비스를 해야 돼요. 그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개인이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개인이 이걸 제작을 하고 뭐를 하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지금까지도 한국에서 많은 병폐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그 모델을 만들어도 사람들에게는 결국에는 전해지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양질의 작품을 기획을 하고 공연을 기획을 해도 그것이 누군가가 알아야지 보게 되고 듣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의 많은 성악가들 중에서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들 너무 많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정말 많이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알려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 그 우리나라와 단순히 딱 말씀하신 걸 비교를 해봐도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에 지어졌던 건물들은 지금 다 부시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교수님 활동하시던 독일에서 극장도 히틀러가 세운 극장이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을 보존하면서 지금 나아가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비교해 봤을 때도 교수님 말씀이 좀 이해가 될 수 있는데 교수님 놀랍게도 벌써 1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거 그러네요. 벌써 52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많은 질문들을 다 뒤로 하고 저희가 너무 재밌게 놀았어요. 네. 뒤로 하고 마지막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테너 배재철, 인간 배재철의 꿈은 뭡니까? 제 꿈은 그렇게 거창하진 않아요. 네. 제가 예전에 목소리가 좋았을 때, 아프지 않았을 때 목소리였으면은 아마 뭔가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그런 성악가가 꿈이었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제가 노래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만 해도 감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노래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노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마다 굉장히 괴로운 부분도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 소리- 잘했던 사람이어서. 아니 그 소리가 나와야 뭐 노래를 할 거 아니에요. 네. 아, 근데 주여. 어떤 때는 노래가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안 되는데 그 무대에 서서 내가 한음 한음 노래를 한다는 게 이게 꿈 같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정을 못 냈어요. 수술 후에는 그냥 단음으로만 나와요. 근데 그런데 음정이라는 것을 만들 수 있게 됐다는 게 그것만으로 저는 감사해요. 그래서 꿈이라는 거는 거창하다고 해서 꿈은 아닌 것 같고 내가 현실에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뭐랄까 즐길 수 있을 정도를 내가 끝까지 할 수 있다면 그게 꿈이겠죠. 오늘 테너 배재철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세계 최정상의 기량에서 목소리를 잃어버린 뒤에 다시 그 목소리를 찾는 과정을 저희가 오늘 들었는데요. 교수님의 꿈은 무대에 설 수 있다라는 것, 그 과정을 찾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참 인터뷰 또 교수님 연말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교수님의 Amazing Grace를 마지막 끝곡으로 들으면서 오늘 정경의 클래식 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앞으로도 멋진 노래 많이 들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후배로서 팬으로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경의 클래식 문을 닫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건강히 지내십시오. 안녕. 교수님 안녕 한번 해주세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the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When we bend there 10,000 years, bright shining as the sun, with no less days to sing God's praise than
save the white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